오늘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할 국가 AI 전략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전략위원회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정부의 AI 정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새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라서 이제 부총리직으로 격상되셨죠. 미리 좀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만큼 정부에서 AI 집중 육성의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AI 핵심 정책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거 꼽아주시겠어요? 사실 많은 국민들이 AI 일자리 감소 그리고 양극화 현상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런데 저는 국민 모두가 일상에서 AI를 손쉽게 활용하고 그 혜택을 고르게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AI 기본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국가전략위원회에서 발표한 3대 정책 중에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AI 기본 사회입니다. 이 AI 기본 사회를 통해서 국민 누구나 AI 비서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식량이나 기후 이런 재난 등의 어떤 위기로부터 안전하게 AI를 통해서 보호할 수 있는 정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부에서 이른바 AI 고속도로 구축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이 AI 고속도로가 그래픽 처리 장치죠. 이 GPU 등을 대량으로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요? 그래픽 처리에 많이 쓰던 GPU가 컴퓨팅 연산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아쉬웠던 부분은 대한민국의 이 GPU가 굉장히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학계나 산업계에서 AI 연구를 하는데 좀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좀 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GPU를 조기에 확보해서 당초 계획은 2030년까지 GPU 5만 장을 확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목표를 다시 수립을 해서 2028년까지 GPU 5만 장을 확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건 정부의 어떤 마중물 역할로서 GPU 5만 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민간의 투자를 좀 더 가속화시켜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목표는 2030년까지 약 20만 장 이상의 GPU를 확보하는 내부적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GPU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 겁니까? GPU뿐만 아니라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한국형으로 독자적으로 만들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개의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고 지금 한국도 이제 어느 정도 글로벌 경쟁력 있는 AI 모델을 만들고 있지만 이들에게 조금 더 GPU 인프라나 데이터들을 제공해서 글로벌 탑 수준의 LMM 또는 멀티모달 모델을 만드는 것을 또 목표로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의 의지와 정책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험대에 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AI 기본법이 내년 1월에 이제 시행될 예정인데 기업에서는 혹시 규제가 강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개인들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많이 지켜볼 것 같습니다. 직전까지 민간 기업에서 오랫동안 AI를 총괄해 오셨잖아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기업에 있을 때는 이 AI 기본법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AI 기본법은 AI를 통한 악용 그리고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산업 진흥을 막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을 듣고 합의 법령을 이제 세부 구체화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업에서 AI 기본법에 보면 규제에 따른 과태료 얘기가 있습니다. 이 과태료에 대한 어떤 좀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과태료 계도 기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소 1년 정도 이상을 생각하고 있고 이 기간 동안 기업들과 여러 가지 준비, 대책 사항들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장관이 되시기 전에는 우려를 하셨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장관이 되시고 난 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불식이 된 겁니까? 사실 기업에 있을 때 좀 막연한 좀 불안함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정부에서 세우는 어떤 AI 정책들이 어떤 기업의 어떤 사업 시장들을 만들기 위한 어떤 환경들을 구축하고 산업 진흥에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가 해소가 되었습니다. 네. 자, 정부가 이번에 대대적인 AI 정책 발표하면서 공표한 게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했습니다. 일단 뭐 미국, 중국이 이제 두 패권국이 될 텐데 현재 우리는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3강이 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글로벌 AI 정책 이런 리포트에 따르면은 한국이 한 6위 정도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AI 3대 강국이 가능한가? 미국과 중국의 격차가 지금 큰 상황입니다. 사실은 3위 정도의 의미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미국과 중국이 대부분의 시장을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근접한 수준의 3대 강국이 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국도 국내 AI 모델이 글로벌 경쟁에서 약 10위권의 모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어떤 그 AI 기업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이들이 더 좋은 모델을 만들고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 준다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저희가 앞서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내년도 연구개발 R&D 예산이 역대 최대로 편성됐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대폭 삭감이 됐던 부분인데 이번 예산으로 기초연구 분야는 어느 정도 회복될 거라고 보세요? 네, 기초연구가 사실 쉽게 빠르게 확 복원되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미 R&D 연구 생태계가 많이 훼손이 됐고 많은 연구자들이 또 해외로 떠나기도 하고 진행됐던 연구 과제들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런 어떤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부가 어떻게 보면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과제들을 투자들을 계속해야 되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만들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인력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 환경 마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발표한 2026년 정부 R&D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우리가 정부가 강력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예. 의지의 첫걸음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그런 인력들이 돌아올 때 맨 앞에서 이렇게 맞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정부의 AI 정책에 관해서 들어봤습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